안녕하세요. 전자기파 차폐주의 발표자 김신재입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 배경 및 목표, 차폐 이론, 모의실험 결과 및 분석, 결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전기 전자제품과 자동차 통신기기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자회로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회로가 작아지고 정교해지면서 많은 회로가 작은 공간에 배치되어 간섭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자회로로부터 나오는 전자기파는 인체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인체에 전자기파가 지속적으로 작용할 경우 면역기능 저하, 백혈병 등 각종 질환을 발생시키거나 이식형 제세동기가 오작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기파 간섭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조는 파필드에서의 전자기파 차폐 이론 연구와 차폐 물질의 특성 연구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전자기파 간섭 현상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쉴딩이 있습니다. 쉴딩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전자기파 발생 지점에 차폐 물질을 둘러 불필요한 전자기파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불필요한 전자기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 차폐 물질을 설치하여 차폐된 내부에 전자기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차폐는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 발생 지점과 차폐 물질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니어필드, 파필드 영역으로 나눌 수 있고, 차폐 물질의 두께와 스킨 뎁스에 따라 두께가 정기적으로 얇은 영역과 정기적으로 두꺼운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쉴딩에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 두께가 아니라 스킨 뎁스로 결정되는 정기적 두께입니다. 파필드, 니어필드를 나누는 기준은 전자기파 발생 지점으로부터 차폐 물질까지의 거리가 2파의 분의 람다일 때인데, 이는 상수로 딱 나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거리가 2파의 분의 람다보다 가까우면 니어필드이고 멀면 파필드입니다. 저희 조는 파필드에서의 차폐 효율에 집중하였습니다. 파동 임피던스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비율로 정의됩니다. 전자기파가 물질 내부로 들어가면 임피던스가 변합니다. 물질의 투자율, 유전율, 전도도, 주파수에 따라 임피던스가 정의됩니다. 인슐레이터는 전도도가 매우 작은 물질이기 때문에 임피던스에서 전도도항이 무시됩니다. 투자율은 진공에서의 투자율과 비투자율을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유전율은 진공에서의 유전율과 비유전율을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비투자율과 비유전율이 거의 1에 근사하여 임피던스가 진공에서의 임피던스 값인 377옴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컨덕터는 전도도가 매우 큰 물질이기 때문에 임피던스에서 전도도항이 살아남습니다. 이것을 쉴드 임피던스라고도 합니다. 파동 임피던스의 변화를 전자기파 발생 지점과의 거리에 따라 나타낸 그림입니다. X축은 전자기파 발생 지점으로부터 차폐 물질까지의 거리이고, Y축은 파동 임피던스입니다. 거리가 가까운 니어필드는 임피던스에서 전기장이 우세한 경우와 자기장이 우세한 경우로 나뉘고, 임피던스가 거리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전자기파가 평면파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임피던스가 같아집니다. 이때 파동 임피던스는 진공에서의 임피던스와 같은 377옴입니다. 다음으로 스킨 뎁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초기 전기장을 E0, 경계를 지난 전기장을 E1이라고 했을 때 거리 t가 델타, 즉 스킨 뎁스이면 전자기파가 초기 값의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프에서 가로축이 추가된 깊이이고 세로축이 전기장이라고 하면 이것이 2의 마이너스 1층 스케일로 줄어듭니다. 원래 값의 2분의 1 혹은 37%까지 감소하는 거리를 스킨 뎁스라고 합니다. 스킨 뎁스는 주파수, 투자율, 전도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스킨 뎁스 정보를 안다면 정기적인 두께를 알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두께는 물질의 두께와 스킨 뎁스로 결정합니다.
이때 두께의 얇고 두꺼움을 나누는 기준은 물리적 두께와 스킨뎁스가 같을 때입니다. 스킨뎁스식으로 기준의 주파수를 구해서 기준보다 작은 주파수에서 정기적으로 얇다고 하고 기준보다 높은 주파수에서 정기적으로 두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폐 효율은 장이론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입사하는 전자기파의 파워를 PI라고 하고 추가된 전자기파의 파워를 PT라고 합니다. 차폐 효율식은 10로그 PT분의 PI로 추가분의 입사로 정의됩니다. 이때 P가 전기장 1의 제곱이므로 제곱이 앞으로 나와서 20로그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장도 전기장과 마찬가지로 20로그식이 됩니다. 매질에 전자기파가 입사할 때 첫 번째 경계면에서 반사와 투과가 일어나고 이때 투과된 파는 두 번째 경계면에서 반사와 투과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경계면에서 반사된 파는 다시 첫 번째 경계면에서 반사와 투과가 일어납니다. 매질 내부에는 반사와 투과가 연쇄적으로 진행하여 다중반사가 발생합니다. 이때 얼만큼 투과되고 반사되었는가는 반사계수와 투과계수로 알 수 있었고 저희는 전자기학에서 배운 경계 조건으로 투과계수와 반사계수를 임피던스로 나타내었습니다. 차폐 효율은 전자기파를 얼마나 차단하였는가이므로 차폐 효율은 흡수 손실과 반사 손실 그리고 내부 다중반사에 의한 보정항을 더한 값입니다. 차폐 효율을 구하기 위해 이 세 가지 요소를 차례로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흡수 손실입니다. 초기 전기장을 E0, 투과된 경계를 지난 전기장을 E1이라고 합니다. 투과된 전기장 E1은 투과된 깊이 T가 깊어질수록 1-1승 스케일로 줄어듭니다. 투과 전기장과 초기 전기장 사이의 관계식을 차폐 효율식에 대입하면 흡수 손실을 구할 수 있습니다. 흡수 손실은 두께에 비례하고 스킨뎁스에 반비례합니다. 다음으로 반사 손실입니다. 입사 전기장 E0가 첫 번째 경계면을 지날 때 ER1으로 반사되고 E1으로 투과됩니다. 두 번째 경계면에서는 E1이 ER2로 반사되고 ET로 투과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장에서도 경계면에서 반사와 투과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폐 물질은 전기 전도도가 높은 금속을 쓰는데 대부분의 금속은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Z1이 Z2보다 훨씬 큽니다. 여기에서 투과 계수를 확인해 보면 전기장의 경우 첫 번째 경계면에서 E1은 E0에 비해 훨씬 작은 값이고 자기장은 첫 번째 경계면에서 H1은 H0에 비해 작지 않지만 두 번째 경계면에서 HT가 H1에 비해 훨씬 작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장은 첫 번째 경계에서 반사가 많이 일어나고 자기장은 두 번째 경계에서 반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과파와 입사파의 비로 반사율, 즉 반사 손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사 손실은 스킨 쉴드의 임피던스와 반비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중반사에 의한 보정항입니다. 전기장은 첫 번째 경계면에서 대부분 반사되기 때문에 차폐 물질 안으로 투과된 양이 너무 작아서 다중반사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총 투과된 자기장은 이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입사한 자기장과 추가된 자기장의 비를 이용해 차폐 효율을 구하면 두 개의 항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항은 반사 손실항이고 두 번째 항은 흡수 손실과 보정항의 합입니다. 두 번째 항에서 흡수 손실을 빼면 보정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께에 따른 보정항 그래프입니다. 두께가 두꺼워지면 보정항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다중반사를 고려하지 않고 두께가 얇을 때만 다중반사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 전기장은 첫 번째 경계면에서 대부분 반사되기 때문에 다중반사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중반사는 차폐 물질의 두께가 얇을 때 전자기파의 자기장 성분만 고려합니다.
차폐 효율은 흡수 손실, 반사 손실, 보정항의 합으로 구해 보였습니다. 퍼필드에서는 반사 손실에 비해 보정항이 매우 작을 때 차폐 효율식에서 보정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프는 퍼필드에서 총 차폐 효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반사 손실은 주파수에 반비례하고 흡수 손실은 주파수에 비례해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높아지면 스킨뎁스가 커지기 때문에 흡수 손실이 지수함수적으로 커져서 총 차폐율도 커집니다. 구체적인 가정을 통해서 퍼필드에서의 차폐효율을 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차폐 물질이 굿 컨덕터리라 가정합니다. 이는 전도도가 크고 두께가 얇을 때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전자기파 발생 지점에서 차폐 물질까지의 거리가 2파의 분의 람다보다 큰 퍼필드에서 전자기파는 평면파의 형태입니다. 세 번째로 차폐 물질로 입사하는 초기 전자기파는 차폐 물질과 수직으로 입사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폐 물질이 비자성체라고 하면 물질의 투자율은 진공의 투자율과 같은 값을 가집니다. 차폐 물질을 굿 컨덕터리라 가정하였으므로 전도도가 높아서 차폐 물질은 정기적으로 얇고 그래서 다중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총 투과된 파들의 합에서 첫 번째 항은 다중반사 없이 투과된 파이고 두 번째 항은 다중반사가 2번 일어난 항, 세 번째 항은 다중반사가 4번 일어나서 투과된 파입니다. 총 투과된 파들의 합은 무한등비 곱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입사파와 투과파의 비를 이용하면 차폐 효율식을 반사계수와 투과계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식의 반사계수와 투과계수를 임피던스로 표현합니다. Z2분의 Z1을 Y라는 임의의 변수로 정합니다. 굿 컨덕터인 차폐 물질 임피던스인 Z2는 복소수량입니다. 그래서 Y도 복소수로 표현됩니다. 파동함수는 복소수로 표현되므로 파수 벡터 K도 복소수입니다. 그럼 차폐 효율식 완전제곱항을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의 합을 이용하여 풀어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 구한 차폐 효율식에서 익스포넨셜의 개수가 같은 항이 한끼리 묶으면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차폐 효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일러 공식을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두께의 2배를 스킨뎁스로 나눈 값을 x로 치환한 후 오일러 공식을 이용하여 차폐 효율을 삼각함수로 표현해줍니다. 이후 정리된 식의 x를 다시 치환한 후 퍼필드에서의 차폐 효율을 계산하였습니다. 앞서 차폐의 영역을 정기적으로 얇을 때와 두꺼울 때로 구분하였습니다. 차폐에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두께가 아니라 스킨뎁스를 고려한 정기적인 두께입니다. 정기적으로 얇다는 것은 두께를 나누는 기준의 주파수보다 주파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입니다. 이때 두께의 2배를 스킨뎁스로 나눈 값은 1보다 작습니다. 이것을 x로 치환하고 테일러 급수로 삼각함수를 x로 표현한 후 완전 제곱식을 정리하여 차폐 효율을 나타냅니다. 구한 차폐 효율식에 주파수와 관련된 항이 없으므로 정기적으로 얇을 때는 차폐 효율이 주파수에 무관합니다. 다음으로 주파수가 기준보다 높아서 정기적으로 두꺼울 때는 두께의 2배를 스킨뎁스로 나눈 값이 1보다 훨씬 큰 것과 주파수가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근사된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반에 구한 흡수 손실은 스킨뎁스와 두께의 비로 표현하였고 반사 손실은 임피던스로 표현하였는데 물질 1과 물질 2의 임피던스 값을 사용하면 물질의 고유값으로 반사 손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얇을 때와 비교했을 때 정기적으로 두꺼울 때는 반사율과 흡수율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차폐 효율의 반사 손실 부분에 주파수와 관련된 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정기적으로 두꺼울 때는 주파수와 차폐 효율이 반비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차폐 효율에 관한 이론을 배운 후
모의 실험을 통해 차폐 효율의 경향과 물질에 따른 차폐 효율 특성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모의 실험은 SE Calculator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유전율, 빅투자율, 두께 등의 물질 조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파수에 따른 차폐 효율을 구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주파수는 1000Hz에서 28GHz 범위로 정하였습니다. 1000Hz에서 통신에 사용되는 5G의 주파수인 28GHz 이하의 주파수 범위에서 전자기파 차폐를 할 수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전자기기의 전자기파 간섭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투자율에 따른 차폐 효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모의 실험을 할 때 전도도, 두께, 유전율은 특정한 값으로 정해두고 투자율만 변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차폐 효율은 투자율에 비례했습니다. 외부 자기장을 H0라고 하고 투자율을 가진 물질을 외부 자기장 내에 놓으면 자기 유도작용에 의해 자화가 발생하여 차폐 물질 내부의 자기장 H'이 생깁니다. H'은 H0를 감소시키는 방향이므로 외부 자기장을 상쇄시킵니다. 그래서 차폐 물질을 통과한 자기장 H는 H0에서 H'을 뺀 것입니다. 투자율이 크면 자화의 세기가 커져서 차폐 물질 내부의 자기장 H'이 커지고 결국 차폐 물질을 통과하는 자기장 H가 줄어들어서 차폐 효율이 커집니다. 전도도에 따른 차폐 효율을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율, 두께, 유전율은 특정한 값으로 정해두고 전도도만 변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차폐 효율은 전도도에 비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외부 전기장이 흐르면 물질의 표면에 따라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물질의 표면에 따라 흐르는 전류는 외부 전기장의 흐름을 방해하여 물질을 통과하는 전기장의 양이 줄어들게 합니다. 전도도가 높아질수록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물질을 통과하는 전기장의 양이 줄어들게 되어 차폐 효율이 높아집니다. 두께에 따른 차폐 효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모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다른 물질 정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두께만 변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차폐 효율은 두께에 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흡수 손실항에서 두께 D가 커지면 흡수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총 차폐 효율도 커지게 됩니다. 물질의 투자율, 전도도, 두께에 따른 차폐 효율을 각각 살펴본 후 저희는 실제 물질의 차폐 효율을 구해보았습니다. 물질은 모두 금속으로 전도도, 내구성이 좋고 연성이 있다면 가공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속 중에서 가격이 낮고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알루미늄, 강철, 황동, 구리를 모의 실험에 이용하였고 두께는 모두 동일하게 고정하였습니다. 모의 실험 결과 강철, 구리, 알루미늄, 황동 순으로 차폐 효율이 컸습니다. 다른 물질의 고유값 차이에 비해서 투자율의 차이가 커서 투자율이 가장 큰 강철의 차폐 효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투자율이 같은 알루미늄, 황동, 구리는 전도도가 큰 물질의 차폐 효율 값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모의 실험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론을 통한 차폐 효율 값과 모의 실험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의 실험과 이론 값의 그래프 양상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정기적인 두께의 기준이 되는 주파수를 표시하여 정기적인 두께에 따른 차폐 효율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물질에서 정기적으로 얇을 때는 차폐 효율이 주파수와 상관없는 값을 나타내고 주파수가 높아져 정기적으로 두꺼울 때는 주파수에 따라 차폐 효율이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의 실험 결과에서 정기적인 두께에 따른 차폐 특성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론값은 근사식을 이용한 것이고 모의 실험은 근사하지 않은 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오차는 6%보다 작기 때문에 실험값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파필드에서 차폐 이론을 공부하고 모의 실험을 하여 차폐 효율의 경향과 4가지 물질의 차폐 특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차폐 효율을 구할 때 28G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주파수 대역을 이용한다면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전자기파 간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율 전도도 두께값을 달리하였을 때 이 값들이 커지면 차폐 효율도 커져서 차폐율도 비례해서 커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율과 전도도가 큰 순서대로 강철, 구리, 알루미늄, 황동 순으로 차폐 효율이 크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이 물질을 활용한다면 드러나기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하는 유연한 차폐 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자기파 차폐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